대한항공의 특징을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창의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공통적인 스타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으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의 질문, 인스타그램 무물 받은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면접이 드디어 떴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 가져가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관리 인도로 유입된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승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승무원 과외를 했었어가지고 작은 부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미리 받았어요.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조금 했는데 회사 관련된 얘기, 승무직 관련된 얘기, 면접 관련된 얘기, 그리고 나머지 Q&A 총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특징을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회사를 너무 만족하면서 다녔고 너무 좋은 대기업에 맛있는 밥도 주고 되게 좋은 복지와 정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거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죠. Q&A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이죠. 승무직, 승무원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진다. 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의외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하긴 했는데 의외로 화려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업무 자체도 화려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철저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면접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는 일이 절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인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창의력이 배제된 매뉴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항공에 꼬마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통 안에 물을 담아서 주지 않아요. 그게 안전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장거리를 가다 보면은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균이 번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안 그렇지만 정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배탈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그 물병에 절대 물을 리필을 해드리지 않거든요. 해주면 안 돼? 이게 문제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를 해보고 싶었지만 이뤄야 뭐 10년, 15년 다닌 개인이 50년 막 이렇게 있었던 매뉴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창의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좀 이 부분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어요. 창의력을 막 발휘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해보고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두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답변이 뭐냐면 문제 해결을 했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럴 때 판을 뒤집었다는 것들 있죠. 이것보다는 갈등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설득을 했다거나 사람의 장단점을 내가 파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내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다.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다.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따뜻함이 또 어필이 되지도 않아요. 좋을 게 많이 없는 대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보다는 친구의 장점,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주고 이 친구는 또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업무를 주고 해서 갈등 상황을 좀 중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따뜻함도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장선으로 합격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 공통적인 스타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착한 느낌이 제일 중요했어요. 밝고 참하고 친절하고 요 네 가지가 공통점이지 않았나. 깨발랄한 게 막내 승무원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차분하지만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막내 승무원의 느낌도 있었어요.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마다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게 잘 웃습니다. 단체 생활을 잘할 것 같고 잘 웃고 서포트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팁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세, 미소, 목소리, 발음, 말 길이 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되게 오글거리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카드 링크를 띄워놓을게요. 여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었던 그 아육대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승무원 면접 볼 때는 거의 그게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니폼이 이거는 좀 라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유니폼은 이 라인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쫙 내리고 펴고 코에 힘 꽉 주고 서서 면접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리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다리도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쫙 붙이는 게 좋아요. 자세가 바르기도 하고 체형이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 신경 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소는 뭐 말해보여 굉장히 예비 신부 신랑도 많이 참고를 한다는 그 유명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처음에 면접관이 저 친구 뭐지? 하고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제일 예쁜 목소리로 신경을 써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길이도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잠깐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길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친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친절하면서도 밝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자연스러운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엄청 오글거리더라고요. 네, 악기 연주를 하면서 솔로보다는 오케스트라나 밴드부처럼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소리를 내야 될 때, 작게 소리를 내야 될 때를 배운 것 같습니다. 승무원 생활도 단체 활동이 많다고 알고 있고 또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원으로서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팀원으로서 또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색깔로 비유를 할 때 주황색을 비유를 했었는데 열정적인 빨간색이라는 성격과 그리고 굉장히 밝은 노란색이 섞여서 주황색이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5번씩 감자탕을 먹는데 이 색깔만 봐도 저를 친구들이 기억을 하더라. 그래서 주황색, 감자탕 색깔이 주황색에 저를 비유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면접관분들이 되게 웃으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를 뽑으실 것 같은가요? 이런 식으로 너무 로봇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면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완벽하지 않죠. 당연히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부분이 좀 자연스럽고 기계 같은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면접 팁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 너무 기본인데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 의외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자기를 표현해봐라, 색깔로 표현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진짜 내 성격 플러스 조금 특징적인 부분 한 스푼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대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밝고 열정적이다 플러스 털털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감자탕을 제가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주황색을 얘기를 한 거고 참 여러분 제가 이 감자탕 얘기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거 면접 때 엄청 많이 나온대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2갈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짧게 하세요. 짧게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3-4문장 정도로 짧게 하는 연습 2갈식으로 하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 미소 해야 되냐 면접 보는 동안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면접을 보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다 활짝 웃고 있어요. 가면 들어가면서부터 안녕하십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면접뿐만 아니라 일하면서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승객들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미소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면접자들 얘기하면 이 정도는 하되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많이 해주는 게 달라 보여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도 치아 미소를 잘하는 친구가 확실히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튀어요. 면접 볼 때 샵에 가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가세요. 본인이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잘한다 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80%, 90% 이상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가가 해주는 거는 확실히 다르고요. 내가 메이크업을 잘한다 하면 수정을 하면 되고, 지금 미리 한번 가서 받아보시고 원장쌤이랑 좀 라포를 한번 쌓아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도 받고는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 제 얼굴이 요런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쌤도 시간이 있으실 때 제 얼굴을 조금 익혀놓고 하면, 면접 볼 때는 사실 엄청 바쁘잖아요. 쌤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번 받았으면 아 맞다, 얘 이렇게 했어야지 하면 쌤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샵에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기분이 막 그날 너무 긴장되고 그러면은 눈썹도 잘 안 그려주고, 눈썹 그리다가 삐끗하면은 막 기분도 너무 안 좋고, 머리 잘 안 되고 이러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너무 망치거든요. 활짝 웃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샵을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면접 볼 때 헤어 컬러 까만색으로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추천은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머리 색도 밝은 승무원들도 많고 하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한항공이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면접을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소서, 이력서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항공은 1차 합격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서류죠. 서류 합격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1차 때 카메라 테스트로 넘어가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뽑을지 안 뽑을지. 아무래도 면접자들이 와서 그냥 보는 것보다는 또 열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항공사 대비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합격이 안 됐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게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인사과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과외를 하면서 보면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영어 점수가 너무 낮거나 전 면접을 좀 심각하게 망쳤던 친구들, 코멘트가 좀 나쁘게 남았던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애매하게 좀 별로였던 친구들, 그랬던 친구들이 고배를 마시지 않았나, 그런 저의 추측입니다. 질문 중에 이력서 상에처럼 이렇게 어피한 걸로 찍어서 넘겨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러는 거를 이것도 제 그냥 추천입니다. 뭔가 준비된 느낌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메이크업도 좀 승무원스럽게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이 친구 좀 준비 좀 했네?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시죠? 면접 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를 하지 않고 사진을 내서 합격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력서가 서류 1차, 2차, 3차까지 갈 건데, 뭐야 이 친구는 승무원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에 확률을 걸지 맙시다. 영어 점수 요 질문 진짜 많더라고요. 토익이랑 스피킹이 별로 안 좋은데, 토익 점수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스피킹만 쓰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면접자분이 인터뷰 하시는 걸 봤었는데, 너무 갭이 크면 대한항공 인사과 분도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를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낮은 점수는 굳이 쓰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좋은 점수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들어가면 면접관 분들이 이력서를 이렇게 훑고 자소서를 이렇게 훑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력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소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면접의 재료가 된다는 걸 확실히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유리한 방향으로 취미나 활동이나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자소서가 대한항공 굉장히 짧아요. 600자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 조금 길어지면 한 면접관이 면접을 보시는 동안에 다른 면접관분은 이렇게 자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읽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이한 이력 사항이 있네요 라고 해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할 만한 것들이 첫 문장으로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서류가 떴기 때문에 1차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막 다들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외모가 중요하나요? 중요합니다. 승무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예쁘고 유니폼 입고 이런 거잖아요. 아침마다 우리 달리기 좀 하고 할 수 있는 식단이나 운동들 풀로 동원을 해야 될 때고요. 바프도 3개월에 저도 한 8kg 뺐고 10kg 뺐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면은 한 3, 4kg는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거가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일단은 그거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 기준의 충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좀 생겨요. 살이 있는 게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컴플렉스를 딱 덜어냈을 때 그 풍겨지는 자신감, 그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나의 외모 성수기를 면접 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같이 이게 쫄보에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인대놀이라고 정신과의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시는 약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듣는 양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 먹어서 나한테 어느 정도의 용량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내 혈압도 재보고 내가 면접 때 먹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나한테 맞는지, 친구들 앞에서 모의 면접을 했을 때, 아예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모의 면접을 했을 때 그 용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지금 해야 될 거 두 번째고요. 이건 여담인데 저희 학생들도 다 가가지고 인대놀 처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병원마다 가격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남은 조금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전화를 해보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대충 체크를 해보고 병원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과외를 해야 되냐, 스터디를 받아야 돼요, 선생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는 정말 사바사인 것 같아요. 돈을 들이면 확실히 좀 노하우도 빨리 얻을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두괄식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뭔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회사 분위기에 맞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과외를 받고 스터디를 하는 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거랑 또 말로 직접 내뱉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혼자 얘기할 때랑 많은 사람들이 따분한 표정을 막 짓는다, 그거를 보면서도 내가 웃어야 한다 하는 거랑은 또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을 단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스터디도 그렇고 과외도 그렇고 장점도 얘기를 해주지만 아쉬운 부분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감이 또 똑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봤을 때에는 최종 때 승무원들 교육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구 씨는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씨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저한테 엄청 많은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목소리가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때는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더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톤이 너무 낮다부터 제가 머리를 샵에 가서 받았는데 약간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나 봐요. 흐트러져 있다, 되게 많은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게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스터디 하다 보면 사실 다 모르거든요. 뭐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뭐 합격했던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거기서 뭐 어줍잖게 막 어디까지 갔다 막 해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런 것들 다 해주십시오.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흥미롭게 듣는지, 두괄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긴장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고, 뭐다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연장선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면접 볼 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면접관이니까 이렇게 앉아있지, 나도 틀리면 이 회사 안 갈 수도 있고 안 가면 나도 고객이고 이 아저씨가 뭐 길도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 대 사람이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다, 너무 평가받는 거에 있어서 막 너무 긴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하게 얘기만 한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진짜 자신감이 끝이야, 다야.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얘기 플러스
여러분들의 질문, 인스타그램 무물 받은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29이다. 30대다 29이다 기혼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과외할 때 있었어요. 20대 후반도 있었고요. 28, 9도 있었고 그 친구는 심지어 공백기도 조금 길었어요. 유학 준비하다가 그렇게 길어졌었는데 그거 솔직하게 얘기 그냥 했었거든요. 유학 준비하다가 현실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그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합격했었고요. 기혼도 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과외를 했던 분은 아니고 제가 승무원 할 때 만났던 분이었는데 시집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결혼하고도 워낙에 다들 맞벌이 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합격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승무원 지원인데 어학 포함 아직 많은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한항공 꼭 입사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그냥 패스하고 다음 면접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기에는 또 언제 몇 채용이 뜰지 몰라서 너무 고민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평소 같으면 나이가 너무 많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고 다음을 준비합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떼고 진짜 언제 다시 뜰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그래서 뭐 스펙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동안 진짜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토익은 700점 정도, 700~800점 정도가 합격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고 600점대도 있었어요. 근데 막 500점대다, 600점 초반이다 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떡하지? 가능하다면 나이도 걱정이 된다 하면은 일단 넣고 토익 시험을 추가라고 해가지고 1차 전에나 2차 전에 점수를 만들어서 그걸 들고 면접장에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면접 도우미 할 때 이력서 밑에 넣어가지고 면접장에 넣어주시는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갱신된 점수는 인정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이까지도 걱정이 된다면 아까 뭐 언제 또 뜰지 모른다 얘기했을 때에는 나이가 어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저는 한번 넣어보고 갱신된 점수를 들고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 대비 반짝 클래스 하실 생각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승무원 과외하다가 공황장애랑 우울증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하루에 3~4시간씩 밥도 못 먹고 진짜 리얼 20시간 일한 적이 있었어요. 20시간. 다시는 과외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짝 클래스랑 이런 거는 제 지금 공부하는 것도 너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최대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700대 아까 얘기한 거 토익 700대도 괜찮아요. 높은 점수는 아니고 사실 플러스된 점수는 아니지만 막 되게 마이너스까지도 아닙니다. 요즘은 약간 상향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자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DM을 보내셨는데 외식업 경력 10년 차인 30초반 남자인데 지원할 때 나이가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정년까지 다닐 목표입니다. 30대는 진짜 많아요, 여러분. 남자 승무원들은 30대 초반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이지만 30대 초반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팔 쪽에 흉터가 있으면 가려지지 않는 정도인데 긴팔 입고 근무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요? 긴팔만 입고 근무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저는 거의 100% 긴팔만 입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저는 거의 긴팔을 입고 일을 했었는데 근데 면접을 반팔을 입고 면접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이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특수분장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받고 면접을 봐서 체크를 할 때 넘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잘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고 일할 때는 더더욱 상관이 없고요. 일할 때 엄청 큰 상처 있어도 괜찮습니다. 면접만 잘 넘기면 됩니다. 면접이나 자소서 도움은 학원이랑 과외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과외마다도 다르고 학원마다도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딱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모의 면접 보는데 뭐 20명이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한 명 한 명 봐주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1차 때는 뭐 7명? 요 정도를 상한선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면접 보라면 다시 붙을 자신 있나요? 없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그 부분 취합해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합격합시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